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이고요. 자, 한 권으로 끝내는 토익 스피킹 저희 이제 Part 4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 13강에서는 저희 파트 4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파트 3까지 했죠, 저희가. 매우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파트 4에서도 이제 질문 3개, 7, 8, 9번이 쑥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자세로 임하셔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를 오늘 배워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보신 이후에 여러분이 다음 강부터는 또 문제를 풀어보시고 외울 거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우기보다는 흐름 파악과 이해 위주로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일단 보겠습니다. 모든 파트별로 시험 안내 멘트가 주어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꿀 시간을 잘 활용해달라라고 하죠. 뭐냐? 참, 7, 8, 9 세 문제 푸는 거였지? 읽어주면요. 질문에 답하는데 정보가 맞다. 답이 보이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걸 다 영어로 읽어준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것도 막 외워야 돼. 이건 뭐야?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질문 3개 답하는 거예요. 45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질문 시작 전에 그리고 3초의 준비 시간들이 또 각각 있을 거고 7번, 8번은 몇 초, 9번은 몇 초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확인하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어. 나 연습할 때 요거 생각나 라는 이미지를 좀 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그냥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콩탕콩탕 뛰고 있는 그 가슴을 좀 내려 calm down, 진정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내 멘트가 끝나면 이런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란 도표이죠. 덩그러니. 자, 근데 일단 제가 배색을 넣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컬러로 나오고요. 훨씬 화려할 수 있다라는 점. 뭐 형광, 주황색 거의 그런 급이 나온 적도 있고요. 배경이요. 글자체가 조금 필기체 이런 거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림이 여기다가 막 아이콘이 있기도 하고요. 화려할 수 있음을 알고 가셔야지 또 여러분이 당황을 안 하시겠죠. 이 도표가 나오고 준비 시간이 타이머가 세팅이 됩니다. 이게 0000 되는 순간 자 7번 화면에서 질문 나오고 준비 시간, 답변 시간 8번 하면 준비 시간, 답변 시간 9번 화면 준비 시간, 답변 시간 올 같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준비 시간 시작부터 끝나는 답변 시간까지 다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타이머만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험 유형은 표를 보고, 즉 보면서 질문에 답하는 거죠. 7, 8, 9 3개를 답하시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점 인지해 주세요. 질문 전에 읽을 수 있는 시간 45초, 질문 후에 문항당 3초씩 이렇게 주어지고요. 답변 시간은 7번과 8번은 15초 안에 완성, 9번은 30초 안에 완성할 정도의 질문의 난이도가 출제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일단 시험 순서가 여러분들의 표를 띄워드리면 준비 시간 45초 동안 속독을 합니다. 그 45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이머가 0000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는 순간 자, 시작합니다라는 거 없어요. 바로 헤드셋으로 화면은 안 바뀌니까요. 안내 멘트가 등장합니다. 헤드셋으로. 그러면 안내 멘트가 등장하면서 이게 끝나자마자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내 멘트부터는 바로 이게 약간 롤플레이 같은 거죠. 역할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보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표를 속독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한 요령은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하게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목의 역할들을 확인해서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저희가 서랍장이 여러 개 있으면 A 서랍에는
비서랍에는 뭐 이게 카테고리가 이 제목들이 매겨져 있으면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제목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한 거야. 빨간색, 별표, 필기체, 눈에 띄는 애들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음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위에서부터 정보를 아래로 읽어가는 과정에서 중복 정보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유무와 틀을 먼저 확인하시고 위에서부터 보시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는지를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속독하는 연습도 따로 좀 해주시면 좋고 이게 끝나면 여보세요 라고 시작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케이트예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라고 마무리가 스토리가 길이는 다양하겠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잡힙니다. 얘는 화면에 안 보이겠죠? 왜냐면 저희 화면에는 도표가 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캐치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전화 목적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화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천만에 절대 십몇 년 저가 이 긴 기간 동안의 시험을 처음 해서 단 한 번도 전화 목적이 중요했던 적이 없어요. 제가 물을 쏟아서 종이를 안 가져와서 거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희한하게 소개입니다. 나 누구예요? 라고 이름을 밝힐 때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도표를 보면서 이 사람인가 출연자인지 아닌지만 매칭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막 S라는 것보다는 준비 시간 때 쫙 대충 봐놓으시면 낯익은 이름이 들려요. 보이고. 그래서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보면서 들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 보면서 들으시면 문제는 생깁니다. 도표를 보면서 들으시면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멘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질문 있어요. 이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연기, 역할극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저 케이트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려고 해요. 7번 문제.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저 언제 출발해요? 이렇게 바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질문 있어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I need to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Can I ask you some questions?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제 7번 질문이 나오겠구나. 왜? 화면이 안 바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 멘트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7번, 8번, 9번이 연이어 출제되기 때문에요. 7번 문제 삐 이런 개념보다는 7번 답변이 끝나자마자 바로 8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시간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문항별로 준비 시간 3초씩 주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 모든 긴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화면은 도표가 덩그러니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도표를 보면서 답하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 필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노트 테이킹이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파트에서는 도표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ETS 채점 정보에 맞추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 기준이 주제가 관련성이 있느냐, 제가 몇 시에 출발해요 물었으면 몇 시라는 게 답이 들어가 있느냐, 그 내용의 포함 유무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시간 안에 답변이 들어갔느냐, 7번 문항 안에 질문이 언제 어디 이렇게 두 개가 질문했다면 요 두 개에 대한 답이 다 되었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얘만 지켜지신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 레벨 5는 이거 충분하고요. 혹여나 뭐 실수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희는 어쨌든 목표는 앞부분을 조금 잘 해놓으시면 편하잖아요. 여기서부터 패닉하면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냥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만 딱 챙겨주세요. 그래. 묻는 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요 읽어주기라도 하자. 시간 안에 요것만 딱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저랑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단계 준비 시간 45초가 주어졌을 때 이건 질문, 안내 멘트 전의 상황입니다. 도표를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계세요. 이랬을 때 제목 확인, 특이사항, 중복정보인데 제목 확인이란 개념을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쫙 오면 지문의 종류라던가 기본적인 틀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자, 보시죠. 아, 컨퍼런스구나. 컨벤션 센터라는 장소에서 프라이데이, 이거 아니고요. 아, 컨퍼런스구나. 여기 장소 있고 여기 날짜 있어. 왼쪽에 시간 있고 오른쪽에 일정 있고 사람 이름들도 몇 개 있구나. 별표가 여기에 있네 정도의 위치 파악이죠. 별표가 뭔지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정도인데 이거마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라서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여기예요. 아, 컨퍼런스고 장소고 날짜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 도표에 보면 가끔 이렇게 해놓고 time 이렇게 제목을 두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event 이렇게 제목을 두기도 하니까 제목의 역할하는 것들을 잘 봐달라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흐름을 보세요. 자, 그 다음 특이사항 확인하라고 하면 여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쫙 이런 과정에서 별표들이 있네. 이런 것들은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별표이니까 기호에 속하고 다른 색상이 대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필기체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2, 3, 0, 1, 2 뭐 이렇게 돼 있으면 0 요게 좀 눈에 띌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좀 생겨요. 근데 당분간은 기호와 색상이 다른 거 그리고 필기체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중복 정보는 위에서부터 정보를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연설자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설자가 하는 거 다 얘기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 다음 장소가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개의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일정 자체, 발표 이렇게 일정이 겹칠 수도 있고요. 주제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이 되는 요소들은 9번 문제를 거의 정말 10개 중에 9개라고 해도 정말 제가 당당할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봐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일단 당장 보이는 건 워크숍 1, 워크숍 2, 워크숍이라는 일정이 지금 중복되고 있죠. 요렇게 봐두시는 게 일단 먼저이고 speech 요렇게도 보실 수는 있어요. 사실 얘는 개회사고 얘는 기조연설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처음에는 요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자, AM, 나머진 PM. 그러니까 오전 일정, 이렇게도.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문제를 풀어야 눈에 띄겠죠. 그런데 요런 쪽보다는 확률적으로 연설자, 장소, 일정, 즉 요 도표 행사 일정 내용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시간대별이 아니라 날짜별이나 월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일정을 날짜가 중복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정보를 봐두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요. 중복이 5개씩 되고 이러진 않아요. 중복은 2개에서 한 3개 정도 30초 안에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도예요. 9번 삐 했는데 완전 그냥 놓쳤어요. 그냥 코앞에서 그냥. 눈은 깜빡하는 사이에 질문이 나간 거죠. 나 모르겠는데 그냥 밑줄 번전 워크숍 2개 얘기해주면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 확인하시는 데에서 7번 문제 많이 나오고 특이사항 하시는 데에서 8번 문제 많이 나오고 중복되는 데에서 9번 문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 핵심 단어를 듣는 습관을 하셔야 되겠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일단 저희가 7번 질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의문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 단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제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를 한번 이상적으로라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로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What time is the first session? 이러진 않을 거겠죠? 생활에서 우리도 첫 번째 일정은 몇 시인가요? 이러지 않잖아요. 첫 번째 일정은 몇 시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What time? First session. 이렇게 해서 이 뜻이 있는 내용어들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듣기도 주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What time is? 이러지 않아요. What time is the first session? What time is the first session? 그럼 what time? First session. 이렇게 좀 들리면 되니까 그 들은 걸 바로 한국말로 생각하는 거죠. 몇 시? 첫 번째. 아, 첫 번째 게 몇 시냐고? 이렇게. 질문이 파트 3과는 다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갑니다. 좀 긴 거예요.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and what is the first session?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였다. 이렇게 보면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and what is the first session? 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이러면 여러분은 마치 Where conference be held? 이렇게 들리게끔 What first session?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컨퍼런스 개최, 무엇 첫 번째 일정? 이러면 바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단어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저희가 준비 시간이 문항당 3초 줬잖아요. 진짜 이거 왜 줘 이럴 거면 이라는 생각이 지배를 하다가도 3초 딱 주어지면 아 그러니까 언제랑 그 다음에 몇 시 말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 시간대 여러분들이 조금 꿀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하니까 어디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what first니까 뭔지 얘기해야 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실 경우에는요. 듣기 음원 파일을 재생을 해서 많이 따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먼저 질문에서 뜻이 있는 아이들을 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를 좀 크게 읽는 연습을 하세요. 손을 누르면서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and what is the first session? 이런 식으로 느려도 좋으니까 이 느낌을 좀 느껴보시면 음원이 좀 달리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별도로 해주시지 않으면 무작정 외우셔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마지막 단계는 답을 내야지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요구하는 바를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first session이 몇 시인지니까 나의 대답은 9 a.m.이 치명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the first session is 9 a.m. 혹은 it is 9 a.m. 그냥 어쨌든 9 a.m.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볼게요.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What is the first session? 질문이 두 개죠. 그러니까 the conference will be held 이렇게까지 가도 되지만 그냥 쉽게 location은 어디, 첫 번째 일정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빨리 답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convention center, 첫 번째 일정은 opening speech입니다. 이렇게만 딱 얘기를 해줘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 글자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문장이 짧게나마 형성이 되면 아주 좋은 거죠. 더 어려운 문장 만드는 사람은 더 높은 점수? No. 그냥 잘했어요. 박수 받을 정도고요. 절대 점수는 이렇게만 해도 제대로 하시면 만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 답에 들어간다. 이 단어들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보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요. 솔직히 쉽게 What time is the first session? 보고 있으면 The first session is 몇 시? 이렇게 보이죠?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The conference will be held 어디에서? 이러면 되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질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행사는 어디서 개최되나요? 그러면 문장을 듣고 그걸 이용해서 답하시는 분들은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는 개최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요. 아, 컨벤션 센터입니다. 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행사의 주최 측에 대해서 전화를 받는데 그쪽 고객이 예를 들어 거기 몇 시에 시작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10시에 시작하는 게 답이에요. So what time does it begin? 몇 시에 시작해요? 물었을 때 여러분이 네 고객님 10시에 시작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고객님 10시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10시 이러고만 안 끊으시면 되는 건데 심지어 10시 이래도 레벨 5는 나올 판이니 여러분들은 가볍게 일단 하시되 이왕 할 거면 문장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렵지만 않으면 하면 좋으니까 그 10시에요, 그 에요입니다가 it is거든요. 웬만한 의문사는 거의 다 it is로 돼요. What time does it begin? 물어도 it is 9 a.m.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It is the convention center.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사 when, where, what time, what day 이런 걸 물어본다 하면 일단 모르겠으면 답 딱 정해놓고 it is를 갖다 붙이는 거죠. 또 한 번 그냥 운명에 맡기시는 겁니다. 달리 3초 안에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꾸 믿고 가셔야 돼요. 자, 그 외에는 저희가 행사 일정표 같은 거 말할 때는 서술형 답변도 있잖아요. 의문사로만 답하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 there is 일정. 예를 들어 투어가 있어요. There is a tour. speech가 있어요. There is a speech.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나, 어니나 이런 건 지금 나중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정보가 간단하게나마 틀리더라도 문장으로. 요거를 좀 시도해 보시면은 뭐 이러다가 레벨 6 그냥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가 목표이긴 하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습을 기본기를 다지시면 좋은 거니까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한데요. 또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트 4에서는 핵심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된다. 그게 점수의 기준이므로 그 핵심 내용은 의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한 문항, question 7 안에 질문에 2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준비 시간 때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내용일지라도 반드시 답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성인으로서 못 알아들으면 답을 하지 않는 선택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뭐라도 확률로 믿고 가셔야 되고요. 문법이 틀리더라도 문장을 저는 완벽주의라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거슬러 가셔야죠. 문장 안 만들어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is를 붙이는 뭐만 해도 내용에 맞게만 답변하면 5는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 시간 안에 답변을 완성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B 하고 늦게 시작하더라도 답은 하셔야 되고요. B 하고 일찍 마치시면 마치시는 대로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 안에 다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필요한 정보를 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막 들이대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트 4가요. 가장 이상적으로 수업했다가 무너지는 케이스가 되어서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했던 정리를 딱 정리를 모아보시면 질문 전 속독에 어떻게 할 거냐 45초.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안내 멘트와 함께. 그리고 답변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면 아주 완벽하게 세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문제를 겪으며 외울 거리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파트 4 저와 함께 출발해 보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